6일 지방선거 D-1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치면서 마지막 한 표를 호소 중이죠. 집권 초기 대세를 탔다는 국민의힘의 굳히기냐 아니면은 정부 견제론을 외치는 민주당의 뒤집기냐 시작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한 선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요. 유세 마지막 날 움직임까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D-1 굳히기 대 되치기 그리고 특감이 뭐길래 문 닫는 선별진료소 첫날 8조 원 마지막 청룡 흥민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D-1를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총 4,125명의 새 지역 일꾼을 뽑습니다.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도 없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0.7%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지지는 기권일 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한 정치꾼이 민주당 일군이 이뤄놓은 성과를 허물지 못하도록 저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굳히기냐, 민주당의 되치기냐. 유세 마지막 날 지도부의 행선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절실한 지역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은요, 투트랙 행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주로 갔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기로 갔습니다. 자, 제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김포공항 이슈가 맞물린 지역이고요. 경기는 말 안 해도 아실 최대 격전지입니다. 자, 오늘 밤에는 인천 계양에서 총집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무책임한 후보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민낯이 모두 드러난 것 같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오늘 경기도로 총출동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김은혜, 신상진, 안철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 사람을 당선시켜서 경기도를 보장시켰어 여러분! 자, 이번에는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자, 충청에서 이 서울 수도권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동선입니다. 경합 지역 4곳 중에 2곳인 세종과 대전, 충청에 모여 있는데요. 오후 2시 대전 집중 유세를 마친 뒤 잠시 후 5시에 경기 구리에서 유세, 저녁 8시 서울 유세로 이어집니다. 네, 존경하는 대전 광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와 당원 동지 여러분, 편향된 언론 환경과 부정확한 여론조사들이 쏟아지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막말꾼 이상호가 아니라 일꾼 허태정을 뽑아주십시오. 겸허한 마음으로 대전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양측의 동선이요. 이 격전지 경기도에서 겹칩니다. 여야의 목표치는 서로 다르지만 몇 곳에서 이기는지보다 경기도를 누가 차지하는지가 이 지선의 성패를 가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수복작전, 민주당은 경기 사수작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12시간 후에 정해지는 전선에 따라 남북한 최후의 영토가 결정되는 것. 12시간만 버텨라! 살아서! 집에 가자. 윤석열 정부 여러분 잘하죠? 지지율 올라가는 거 보셨죠? 김원혜 후보님이 윤핵관 중에 최고 윤핵관입니다. 김원혜를 중간에 심부름시켜서 경기도민들 본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혜 후보는 자기 재산을 16억 원이나 축소해서 기재했습니다. 당선돼도 무효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대놓고 윤심 공략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과 청와대 개방, 또 5.18 기념식 통합 행보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5월 네 번째 주 지지율은 50%대 중반대에 안착했고요. 부정평가도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기대했던 명심이 생각보다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지도부와 함께 전국을 돌지 못하고 인천 계양을에 발이 묶였습니다. 예상 밖의 박빙구도 먼저 본인의 정치 생명부터 사수해야 합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인천이 특히 계양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인천을 재정 파탄 내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목표치도 조금 수정했습니다. 처음에 8곳에서 5곳으로 줄더니 이제는 우세 지역 4곳도 굳히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압승을 막고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늘 그렇듯 선거는 열어봐야 결과를 알리립니다. 4곳 외에 한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4곳조차 하차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몇 군데를 이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압승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2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특감이 뭐길래? 네. 오늘 대통령실이 이 특감 문제로 시끌시끌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사정 컨트롤 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있죠? 그것도 안 합니다. 대통령실은 비위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오직 정책에 충실하겠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요. 새로운 공직자 비위 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혹시 특별감찰관제도 폐지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는 누가 감찰하는 걸까요? 이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행된 특별감찰관 제도,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고 사실상 죽은 제도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점을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특감을 정상 가동시키겠다 약속했었는데요. 법무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여권에서부터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겠다는 건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법을 무력화할 분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요. 대통령실에서 말실수를 한 모양이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서 설치되기로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고요.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자세를 바짝 낮췄습니다. 특별감찰관 지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마치 폐지를 전제로 한 것처럼 비춰 혼선을 드렸다,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인데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윤 대통령이 여야의 추천을 받아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고 반발하면서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까지 경고했는데요. 또 법무부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권까지 검증하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입니다. 문 닫는 선별진료소. 자,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지만요. 이 정부는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소와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오늘로써 종료합니다. 재택치료가 활성화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처방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0주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현행 24시간 대응 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연령,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는 계속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요. 빠른 투약도 이루어집니다. 또 각 지자체는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돌봄, 또 별도 시설 내 격리실 운영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첫날 8조 원인데요. 역시 코로나 관련입니다. 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통과로 어제부터 소상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자, 첫날 짝수 자리의 신청률 80.7%, 하루 동안 약 130만 개사가 신청을 했고 오늘 새벽까지 8조 원이 넘게 지급 완료됐습니다. 이 홀수 자리 신청일인 오늘도 이 신청과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약 60만 개사, 금액으로는 3조 5천억 원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분들께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네, 인터넷 소상공인 커뮤니티엔 지원금 인증사집도 여럿 올라왔습니다. 다만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매출이 40% 이상 줄어야 대상인데 원자재값 상승으로 매출액 자체는 비슷한 경우, 또 지난 연말 이전에 폐업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 등입니다. 자,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폐업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청룡 흥민입니다. 벌써 웃음이 나네요. 자,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체육계의 가장 큰 상, 청룡장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하는데요.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를 비롯해서 엄홍길, 히딩크, 박세리, 김연아 선수가 받거나 추서됐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내일 모레 세계 랭킹 1위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되게 많은 책임감과 또 많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 선수지만 뭐 저는 뭐 아직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뭐 좋은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예쁜 말말 골라 하는 손흥민 선수. 누가 세계 최고고 누가 월클이겠습니까? 자, 지난 주말 입국한 브라질 대표팀 남산부터 놀이공원까지 한국 관광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멋진 경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신토토가 1초 만에 마감됐다던 그 경기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고요. 내일 지방선거 결과 두근두근합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